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차 데모데이를 진행을 하면서 고민했던 과정인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안정성에 대해서 발표할 백엔드 측이 칼리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브랜치 전략을 어떠한 식으로 잡아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맨 처음으로 배치했고요. 그 뒤로는 데이터 보존성, 그리고 운영 안정성과 무중단성, 그리고 변경 관리와 복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치는 핏과 디벨롭 B, 디벨롭과 릴리즈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핏과 디벨롭 이렇게 두 가지로만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프로드 서버를 구축을 함에 앞서서 백엔드의 통합과 파트 통합, 그리고 버전별 배포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는 핏이랑 디벨롭 B에서 두 개 다 같은 걸로 들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발표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CI에서는 저희 배포 환경인 MySQL 환경을 그대로 본따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CD1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 후 배포하고 있고 CD2에서는 브랜치명으로 버전 관리를 하면서 빌드 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저닝 방식을 사용을 해서 메이저, 미널, 패치 형식으로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존성을 위해서 저희가 갖췄던 방식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롭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 딜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하지 않는다부터 먼저 본다면 저희는 이미 이 미션에 앞서서 테이블 드롭은 이미 하고 있지 않아서 컬럼을 드롭하지 않는다를 먼저 주로 생각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드롭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DDL 수준에서의 드롭을 금지하여 데이터를 보존시키고 실수나 의도치 않은 스키마 손실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정책은 원칙처럼 드롭을 금지하였으나 필수적으로는 허용을 할 상황에서는 allow 드롭이라는 걸 통해서 사유와 함께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조건의 경우에는 동일 컬럼 제약 변경 시 릴리즈 2회가 지난 이후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잡아놨고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구현 자체에는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을 CI 검사 로직에 추가를 했습니다. PR 내 SQL 파일의 변경을 감지 후에 드랍 탐지 및 실패 처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살펴보자면 그 적용 범위는 저희의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하위이고 그 대상은 커밋이 아니라 PR이 오픈된 이후에 변경된 SQL 파일입니다. 실행 위치는 디벨롭 BE에서 디벨롭의 CI 검사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핏에서 디벨롭 BE와 디벨롭 BE에서의 디벨롭과 CI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로직 흐름 자체는 변경 파일의 목록을 추출하고 언로우 드랍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그 검사 후 위반 시에는 실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소프트 드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 드랍의 개념 자체는 딜리트 수행 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아닌 딜리티드 애시라는 컬럼으로 갱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데이터 복구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키마 규칙으로는 공통 컬럼으로 created at과 deleted at을 두 개를 상속받도록 하고 있고 기본 값으로는 create at은 insert 시 서버 시간의 자동 기록, deleted at은 삭제 시에 서버 시간이 자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JPA 매핑 규칙에 따라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베이스 엔티티라는 클래스를 모든 대부분의 테이블이 상속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SQL restric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deleted at이 is null일 때, 즉 항상 활성 상태일 때만의 기본 조회로 필터를 적용하도록 작성되어 있고 SQL delete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딜리트 메서드가 호출 시에는 소프트 딜리트로 업데이트 처리가 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테이블 중 하나인 컵 이모지 테이블입니다. 이 JPA 매핑 규칙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저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created at과 deleted at이 컬럼으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deleted at이 둘 다 널인 관계로 둘 다 활성 상태로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멤버 테이블에서 액티비트 닉네임 필드를 추가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목적과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멤버 테이블에서는 닉네임의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었으나 이것이 소프트 딜리트와 적용시키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멤버 테이블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은 닉네임이라는 필드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인데요.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첫 번째로 채채의 닉네임을 가진 유저 1이 생성이 되었다면은 저런 식으로 테이블에 채채라는 유저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저가 탈퇴를 했을 때 저희는 소프트 딜리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딜리티드 햇이 널에서 그때의 시점에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뒤에 채채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 2가 생성이 되었다면 원래라면은 채채라는 사람이 유저2로 정상으로 저장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닉네임이라는 필드에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다른 방법은 닉네임 필드와 딜리티드햇을 복합 유니키로 수정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또한도 시나리오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채팅란에 닉네임을 가진 유저 1이 생성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DB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채채란에 닉네임을 가진 유저 2가 생성이 되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라면 저기 상황에서는 듀플리케이트 예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닉네임과 딜리트의 복합 시에는 값이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MySQL DB상 널과 널은 같지 않은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 닉네임 필드를 추가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도 시나리오로 다시 살펴보자면 책채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 1을 생성을 할 때 기존과 앞서 동일하게 업데이트 되지만 액티비티 닉네임이라는 필드가 유니크 제약 조건을 갖고 닉네임이라는 필드가 유니크 제약 조건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 닉네임은 유저 1이 생성이 될 때 그대로 닉네임을 같이 가져갑니다. 유저 1이 탈퇴될 때는 소프트 딜리트를 당연히 적용하게 되고 이 딜리트 시점도 업데이트 되면서 액티비티 닉네임도 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책치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 2가 생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원했던 방식처럼 책치라는 닉네임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처리가 유니크 제약 조건도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의 안전성과 무중단을 판단하기 위해 저희는 스키마 무중단 변경과 DB 권한 분리의 방식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시간 제약상으로 스키마 무중단 변경은 저희가 도입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expand와 contract 패턴을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expand는 호환성을 유지하는 단계이고 contract는 기존의 스키마를 의존해 제거를 하는 단계예요. 그 이후에는 고스트 원리로서 고스트 테이블을 생성하고 백필한 후 빈로그 기반 변경을 동기화 처리한 다음에 리네임 테이블로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장기간에 알터를 사용해서 생기는 테이블의 락을 회피를 하게 되고 짧은 MGL이라는 메타데이터 락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고스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스트 테이블에서의 생성 및 백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테이블이라는 것은 올드 테이블에서 뉴 테이블을 말하는 것을 고스트 테이블이라고 해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까 멤버에서 닉네임에다가 액티브 닉네임을 추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멤버 올드라고 칭하고 그 이후에 액티브 닉네임을 추가한 것을 뉴 테이블이라고 칭해볼게요. 이는 고스트 테이블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올드 테이블에서 채채와 칼리라는 데이터가 존재를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뉴 테이블에 그대로 옮겨 담는 것을 백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백필을 한 이후에 빈로그 기반 변경 동기화하라라고 한다면 그 백필 이후에 저기 있는 올드 테이블로 신규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뉴 테이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을 빈 로그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빈 로그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로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깅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3번 판로라는 곳이 우리가 뉴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옮기고 있을 때 들어온 데이터라면은 저게 빈 로그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 그 로그를 통해서 동기화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리네임으로 테이블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이때 올드 스키마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알터를 사용해서 컬럼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른 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운영 중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B 권한 분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DB 권한에서는 계정 분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read only와 read write, migration인데요. read only에서는 그 말 그대로 리드만 할 수 있는 셀렉트만을 허용시켜놨고 read write에서는 DML 수준의 셀렉트, 딜리트 방식을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는 DDL과 DML을 모두 허용시켜놨고요. 그 이후로 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를 진행을 해서 도커 컴포즈 볼륨으로 작성된 거를 도커 엔트리 포인트 init db 폴더 내에 초기화 SQL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새롭게 다시 볼륨을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스럽게 계정이 생성되어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서 야말 파일에 각 권한의 계정을 분리를 하였고 지금 저희의 그 코드 내에서는 R와 RW의 권한이 존재하고 플라이웨이 스크립트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의 권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컨피그에서 R와 RW 데이터 소스의 빈을 등록한 이후에 트랜잭션의 속성에 따라 동적 라우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랜잭션에서 리드 올리라고 하면은 RO 계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RW라는 계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 관리와 복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pand와 construct 방식의 패턴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던 액티브 닉네임이 추가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deleted가 널이라면은 그건 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액티브 닉네임에는 그 닉네임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넣고 널이 그렇지 않다면 널을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컨트랙트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이 된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닉네임 컬럼에 있는 고유한 인덱스를 동적으로 조회해 드롭하는 방식이라고 알았습니다.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닉네임 필드를 찾고 그 테이블에 필드가 있으면은 인덱스를 삭제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의 복구 전략인데요. 이 또한도 저희가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생각한 방식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스는 백업 덤프 시점으로 롤백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스키마의 경우에는 플라이웨이에서의 롤백 스크립트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백업을 찍은 뒤에도 만약에 롤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면 데이터가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전의 시점으로 돌려놓고 그 시점부터의 빈 로그를 다시 실행시켜서 변경을 재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고 하는 전략을 고민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